예, 373페이지에 세액계산 및 신고서 작성에 원천납부세액 조정명세서 갑을표 작성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다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선납세금 부분 기장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하는 것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작성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참고해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내용 생략하고요. 375페이지에 가산세액 계산입니다. 가산세는 이제 세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여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챙겨보실 부분은 376페이지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2%입니다.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과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약에 하루라도 놓치게 되면 바로 2% 가산세 붙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미제출하거나 누락 불분명하게 제출했을 때에는 가산세 2%입니다. 2%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계산서 합계표는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서 미교부,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성실 기재했을 때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서 미교부 했을 때는 가산세가 2%입니다. 2%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있죠. 계산서 그러니까 미교부 했을 때 2% 적용된다라는 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77페이지에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수정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수정신고할 때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2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 감면 받을 수 있고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 감면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결과 통지 기간 이내에 그 결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또는 세법에 따라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가산세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율이 50%고요.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 20%,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10% 감면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부분입니다. 379페이지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세제 혜택을 받은 세액 감면, 세액 공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세액 공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저한세 대상 감면은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지만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감면을 받는 것은 적용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외국납부세액 공제, 재해손실세액 공제,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의 공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세 감면, 이런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 계산 구조는 각종 공제 감면 후의 세액과 각종 공제 감면 전 과세 표준 곱하기 최저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기업은 10%고요.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은 7%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한 부분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을 최저한세로 합니다. 만약에 이제 최저한세에 걸려서 감면이나 공제받았던 부분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면 배제 순서는 임의적 선택에 따라서 배제를 합니다. 회사 스스로
배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회사가 배제하지 않고 정부에서 배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 처리 방법은 5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나머지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74페이지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선납세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하실 때 지방세 납세지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좀 정확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특히 지방세 납세지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할 때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산세 계산서 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불러오기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하시게 되면 미제출분,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부분에 대한 가산세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계산서 미발급,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관련되는 가산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급명세서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작성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저한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저한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자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된 내용들을 저장해 줍니다. 저장하게 되면 최저한세 적용 세액이 있습니다. 3천만 원, 3,0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최저한세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최저한세 계산에서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클릭을 하셔서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하시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최저한세 적용해서 나온 산출세액이 최저한세 적용된 산출세액보다 그러니까 감면 후 세액보다 최저한세가 오히려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조정 후 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감면세액이 최저한세 적용세액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액 공제 금액이 3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최저한세 같은 경우에 배제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배제 금액 205만 원 나타나게 되는데, 감면에서 배제를 할 건지 세액 공제에서 배제할 건지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2월 공제 쪽에서 배제해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액 공제 배제를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데이터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 그러니까 최저한세 배제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382페이지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입니다.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들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식은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서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수동으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중간예납이나 분납세액을 계산하는 정도만 수동으로 불러와서 수동으로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세액들은 반드시 자동으로 계산한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동으로 다른 내용들을 수동으로 작성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 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동으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한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히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2월 결손금은 우리 교재 383페이지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 관리 서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고 부속 서류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우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유보잔액, 을표 유보잔액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잔액과 단기 증가 감소 부분을 관리해서 기말잔액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표가 되겠습니다. 갑표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 항목의 변동 내역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법인세와 우리가 실제 계산한 법인세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결손금 부분입니다. 자, 2월 결손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384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에 송금 총액이 입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동결손금은 차기로 2월 된 경우 이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 한도로 한다라는 거, 이 부분 2016년도부터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2월 결손금 계산서입니다. 2월 결손금은 기부금 한도 계산 시에도 필요하지만 세무상 2월 결손금 잔액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2월 결손금이 과세표준 계산 시에 공제되거나 자산수정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충당되는 경우에 세무상 2월 결손금의 발생연도와 그 잔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표에 있는 2월 결손금 부분에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2월 결손금 발생 및 정갑 내용에 공제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2월 결손금 잔액이 존재한다면 기록해서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발생된 2월 결손금 7천만 원 중에 이미 공제되고 5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5천만 원이 단기에 공제될 거라고 하면 단기 공제분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영시켜 주셔야만이 이 단기 공제분으로 반영된 부분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2월 결손금 난에 5천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가끔씩 보면 2월 결손금 부분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표에 있는 2월 결손금하고 상관없이 직접 여기에다 입력해서 세액조정계산서에 2월 결손금 난에다가 직접 입력해서 공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제하면 추후에 다음 연도에 우리가 이중으로 공제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월 결손금 정리를 하실 때 소급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급 공제 금액은 정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2월 결손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급 공제 적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여기에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7페이지에 2월 결손금의 단기 공제 금액을 입력할 때 한도 부분,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겠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80%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저한세,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